로알드 달의 내 친구 꼬마 거인. 마법의 시간, 달빛과 함께 찾아온 아주 특별한 친구. 고아원에 사는 소피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밤에 웬 시커먼 그림자가 아이들 방 창문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맙니다. 2층 집 유리창보다도 더 높이 솟은 그것은 바로 거인. 소피는 거인에게 납치되어 밤마다 인간들을 잡아먹는 거인들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당장 잡아먹힐 줄 알았던 소피에게 거인은 엉뚱하지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지요. 1. 마법의 시간. 소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커튼 틈새로 부시게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달빛은 곧장 침대 머리맡으로 내리꽂혔다.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오래전에 잠이 들었다. 소피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잠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달빛이 은빛 칼날처럼 방안을 가르고 지나 얼굴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온 건물이 너무나 조용했다.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위층에서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커튼 뒤로 유리창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차도 다니지 않았다. 그 어디서 들리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조용하기는 처음이었다. 소피는 생각했다. 아마 이런 걸 마법의 시간이라고 하는가 봐. 이건 옛날에 누가 소피한테 살짝 귀뚱해 준 건데 마법의 시간이란 이 세상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시커먼 어둠의 존재들이 죄다 은신처에서 쏟아져 나와서 세상을 장악하는 아주 특별한 한밤의 시간이었다. 머리맡을 비추던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소피는 일어나 커튼을 여미기로 했다. 여기서는 누구든 불을 끈 뒤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가 들키면 벌을 받는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해도 그런 건 핑계로 여겨져서 어김없이 벌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엔 아무도 없을 거야. 소피는 그렇게 확신했다. 소피는 침대 옆 탁자에 벗어둔 안경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 알이 두꺼운 그 쇠퇴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소피는 안경을 끼고 침대에서 살짝 빠져나와 살금살금 창 쪽으로 다가갔다. 막상 창가에 서니 마음이 흔들렸다. 커튼 뒤에 숨어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마법의 시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다시 귀를 기울였다. 온통 죽은 것 같은 정적만 감돌 뿐이었다. 바깥을 내다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 소피는 잽싸게 커튼 밑으로 기어들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은색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소피가 구석구석까지 알고 있는 동네 골목은 완전히 달라 보였다. 집들은 휘어지고 구부러져 보였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집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으스스하고 뿌옇게 보였다. 길 건너로 란스 아줌마네 가게가 보였는데 거긴 단추며 털실이며 고무줄을 파는 가게였다. 그 가게도 진짜 같지가 않았다. 거기도 뿌연 안개 같은 것에 휩싸여 있었다. 소피의 눈길은 길을 따라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다. 갑자기 소피의 몸이 뻣뻣해졌다. 무언가가 건너편 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시커먼 것이, 커다랗고 시커먼 것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시커멓고 굉장히 길쭉한 것이. 2.
저게 도대체 뭐지?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일 리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인간보다는 4배는 더 컸다. 얼마나 큰지 그 머리통이 2층 집 유리창보다도 더 높이 솟아 있었다. 소피는 비명을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목구멍도 소피의 몸처럼 겁에 질려서 얼어붙어 버렸던 것이다. 이건 정말로 마법의 시간이었다. 커다랗고 시커먼 형체는 소피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체는 건물 쪽에 바짝 붙어서 달빛이 비치지 않는 컴컴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형체는 시시각각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동작은 짧게 끊겼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아하, 소피는 마침내 그 형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 형체는 길에 있는 집의 2층 창 안쪽을 엿보고 있었다. 아니, 2층 창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다. 그 형체는 멈춰서 들여다보고 또 멈춰서 들여다보고 했다. 그러고 나서 옆집으로 살짝 미끄러져 가서 또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다가왔다. 그 형체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이제 더 잘 보였다. 소피는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형체가 틀림없이 몸뚱어리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분명히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도 몸뚱어리는 몸뚱어리였다. 거인의 몸뚱어리일 거야, 아마도. 소피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리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 거인은 기다랗고 시커먼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아주 길고 아주 가느다란 트럼펫처럼 생긴 물건을 들고 있었다. 또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제 그 거인은 구치 부부 가게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구치 아저씨네는 이 하이스트리트 한복판에 채소 가게를 내고 그 가게 위층을 살림집으로 쓰고 있었다. 구치 아저씨네 아이들 둘이 2층 현관 쪽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소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거인은 마이클과 제인이 자고 있는 방에 난 창문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피는 길 건너편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소피는 거인이 한 걸음 물러서서 가방을 땅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몸을 굽혀 가방을 열고는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유리병 같았는데 사각형 모양에다가 돌려 여는 뚜껑이 달린 것이었다. 거인은 병뚜껑을 열더니 기다란 트럼펫처럼 생긴 물건의 끝에 대고 무언가를 쏟아 부었다. 소피는 지켜보면서 몸을 떨었다. 거인은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구치 아저씨네 아이들이 자고 있는 2층 방에 열린 창문 안으로 트럼펫같이 생긴 것을 쑥 집어넣었다. 그리고 흡 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트럼펫을 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진 않았지만 소피는 그 유리병 속에 있던 무언가가 트럼펫을 통해 구치 아저씨네 아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틀림없이 퍼져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저게 도대체 뭐지? 거인은 창문 밖으로 트럼펫을 꺼내고 가방을 집어들려고 몸을 굽히다가 소피가 내다보고 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달빛 사이로 엄청나게 거대한 귀가 달린 길쭉하고 희멀겋고 쭈글쭈글하고 거대한 얼굴이 힐끗 보였다. 코는 날처럼 날카로웠고 코 위에 번뜩이는 두 눈이 달려 있었는데 그 눈이 거침없이 소피를 쏘아보았다. 사납고 악마 같은 눈길이었다. 소피는 깍 하고 소리치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날듯이 도망쳐 휙 침대로 뛰어들어 담요 속으로 숨어들었다.
쥐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었지만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3. 한밤의 납치극. 소피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다렸다. 좀 있다가 소피는 담요 한 자락을 들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날 밤 피가 얼어붙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일이 또 한 번 생겼는데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창으로, 커튼이 젖혀진 창으로 그 엄청난 몸뚱아리에 달린 길쭉하고 희멀겋고 쭈글쭈글하고 거대한 얼굴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번뜩이는 두 눈이 소피의 침대로 꽂혔다. 이윽고 희멀건 손가락이 달린 널쩍한 손이 창문으로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왔다. 뒤에 이어 팔이, 마치 나무기둥처럼 두꺼운 팔이, 그런 팔이, 그런 손이, 그런 손가락이 방을 가로질러 소피의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정말로 소리를 질렀지만 널쩍한 손이 잽싸게 담요를 덮치는 바람에 그 소리는 순식간에 담요에 묻혀버렸다. 소피는 담요를 둘러쓰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휘감아오는 힘센 손가락을, 몸이 들리는 것을, 담요째 들리는 것을, 그리고 창문 밖으로 획 끄집어내지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밤중에 일어난 일 중에서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을 알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나한테도 한번 들려주시길. 정말 끔찍한 것은 소피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어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소피는 얼굴이 길쭉하고 희멀겋고 쭈글쭈글하고 거대하며 눈매가 사나운 괴물이 이 마법의 시간에 자기를 담요로 뒤집어 싸서는 문 밖으로 꺼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확히 이랬다. 거인은 소피를 담요 속에 가두어 널쩍한 손으로 담요의 네 귀퉁이를 다 붙잡을 수 있도록 담요를 매만지고 소피를 창문 밖으로 꺼내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론 가방과 기다란 트럼펫 같은 물건을 들고 뛰었다. 소피는 담요 안에서 몸부림을 쳐대서 거인의 손 바로 아래에 벌어져 있는 조그만 틈새로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곤 주위를 살폈다. 양옆으로 집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거인은 하이스트리트를 달리고 있었다.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등 뒤로 시커먼 망토자락이 마치 새처럼 펄럭거렸다. 그 걸음폭은 테니스 코트만큼 넓었다. 거인은 마을을 빠져나와서 곧 달빛에 비치는 들판으로 나왔다. 들판을 나누어 놓은 울타리는 거인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뿐히 건너뛰면 그뿐이었다. 넓은 강이 나타났다. 그 강도 나는 듯한 걸음으로 한 번에 훌쩍 건넜다. 소피는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소피를 감싼 담요는 감자자루처럼 자꾸만 널쩍다리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렇게 들판과 울타리와 강을 넘고 또 넘는데 퍼뜩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을 보면 너무 배가 고파 얼른 집에 가서 나를 아침으로 잡아먹으려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이었다. 4. 죽은 나무의 땅. 거인은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나 달리는 방법은 희한하게 변해갔다. 갑자기 고속기어로 바꾼 것 같았다. 거인은 걸음을 더 빨리 하더니 곧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속도를 냈다. 바람이 소피의 뺨을 찔렀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바람은 소피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귓가에서 쌩쌩거렸다. 거인의 두 발은 땅에 닿지도 않는 것 같았다. 꼭 날고 있는 것 같은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땅 위를 가고 있는지 바다 위를 가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거인의 발에 무슨 마법 같은 것이라도 있는지 모를 일이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얼굴로 몰아닥치던지 소피는 머리가 날아갈까 무서워 담요 속으로 고개를 넣어야만 했다.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소피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느껴졌다. 소피는 몸을 웅크리고 윙윙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몇 시간이나 바람이 그렇게 윙윙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소리가 그쳤다. 거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거인이 다시 땅을 쿵쿵 밟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피는 바깥을 살펴보려고 담요 밖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숲이 울창하고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시골이었다. 거인의 걸음은 확실히 느려져서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속도로 뛰고 있었다. 물론 경중경중 걷는 거인한테 정상이란 표현을 쓰기가 우습긴 하지만 강을 12개도 더 건넜다. 커다란 숲을 버석버석 뚫고 지나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콘크리트같이 헐벗은 언덕을 몇 개 넘더니 곧 이 세상이 아닌 듯한 황량한 황무지를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땅은 평평했고 희끄무레한 황색을 띠고 있었다. 푸르죽죽하고 거대한 바위덩이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사방엔 죽은 나무들이 해골처럼 서 있었다. 달은 이미 기운 지 오래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소피는 줄곧 담요 속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눈앞을 막아선 커다란 바위산을 보았다. 산은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위 하늘엔 아침 햇빛이 몰려들며 반짝이고 있었다. 서리처럼 하얗고 고운 깃털 구름 사이로 은은한 금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너머에선 아침 햇살이 피처럼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산의 한 기슭에 다다라서 거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세차게 숨을 헐떡거렸다. 커다란 가슴이 울룩불룩해졌다. 거인은 더 이상 헐떡거리지 않고 숨을 가다듬었다. 바로 눈앞에 그들이 서 있는 산기슭에 엄청나게 크고 둥그런 바위가 있었다. 거인이 손을 뻗어 마치 축구공을 굴리듯이 가볍게 바위를 옆으로 밀치자 바위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커다랗고 캄캄한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은 거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필요도 없을 만큼 컸다. 거인은 한 손으로는 소피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가방과 트럼펫을 들고 그 컴컴한 동굴로 성큼 들어섰다. 거인은 안에 들어서자 곧장 돌아서서 비밀 동굴 입구를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감추려고 그 큰 바위를 다시 제자리로 굴렸다. 입구가 막히니 동굴 안에는 빛이 한 줄기도 들지 않았다. 온통 캄캄했다. 소피는 거인이 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음을 느꼈다. 거인은 손에 있던 담요를 완전히 부려놓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소피는 깜깜한 데 앉아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 날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소피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날 것으로 지금 이대로 잡아먹겠지. 어쩜 삶아 먹을지도 몰라. 어쩜 튀겨 먹을 거야. 엄청나게 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베이컨 조각처럼 지글지글 찢어 먹을 거야. 바로 그때 빗줄기가 동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소피는 눈을 깜빡이며 돌아다 보았다. 천장이 높다랗고 바위로 이루어진 거대한 동굴이 눈에 들어왔다. 양쪽 벽에는 선반이 쭉 늘어서 있었는데 선반에는 유리병들이 빼곡히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방이 유리병 천지였다. 구석에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동굴 구석구석 틈틈이 유리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12자는 되는 높은 탁자와 그 높이에 걸맞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거인은 시커먼 망토를 벗어서 벽에 걸었다. 망토 안에는 칼라도 안 달린 셔츠에 단추라고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는 꾀죄죄하고 낡은 가죽 조끼 차림이었다. 바지는 빛바랜 녹색이었는데 그 긴 다리에는 너무 짧았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양 옆구리에 기다랗게 찢긴 구멍이 나 있는 우스꽝스러운 샌들을 맨발에 꿰고 있었는데 바깥쪽에 큰 구멍으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소피는 잠옷바람으로 동굴 바닥에 웅크리고 있다가 두꺼운 쇠퇴 안경 너머로 거인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사시나무 잎처럼 몸이 떨리고 얼음장 같은 손가락이 등줄기를 오르락 내리락 훑어대는 것 같았다. 거인은 하 하고 외치더니 두 손을 비비며 다가왔다. 뭘 잡아왔는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동굴 벽을 울렸다. 오, 내 이름은 선꼬거. 거인은 벌벌 떨고 있는 소피를 한 손으로 집어들어 탁자 위로 옮겼다. 이제 정말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소피는 그렇게 생각했다. 거인은 의자에 앉아서 소피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거인의 귀는 진짜로 엄청나게 컸다. 귀 하나가 트럭 바퀴만큼 컸고 앞뒤로 자유롭게 젖혔다 폈다 할 수도 있는 듯 했다. 거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배가 고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커다랗고 네모난 이빨을 드러냈다. 이빨들이 어찌나 하얗고 네모 반듯한지 마치 커다랗고 하얀 식빵 조각이 입안에 쭉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소피는 말을 더듬었다.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거인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 거인이는데 날 인간을 먹는 식인종 취급인다. 네 말 옳는다. 거인은 모두 식인중이고 살인중인다. 거인은 콩알인간들 꿀꺽 먹어치운다. 여긴 이제 거인 나라에 있는다. 와작와작 거인은 저녁마다 맛있는 콩알인간 두 알을 뼈째 와작와작 먹어치운다. 그 소리 때문에 귀가 따가운다. 멀리까지 와작와작 뼈 씹는 소리 들리는다. 소피는 비명을 질렀다. 와작와작 거인은 터키 콩알 인간만 먹는다. 밤마다 터키 콩알 인간 먹으러 터키로 달려가는다. 그 말에 소피는 느닷없이 애국심이 일어나서 고를 냈다. 왜 터키 사람만 먹어요? 영국 사람은 어때서? 와작와작 거인이 그러는데 터키 콩알 인간은 즙이 아주 많아서 끝내주게 맛있단다. 와작와작이 그러는데 터키 콩알 인간은 향도 좋단다. 터키 인간은 터키 맛이 난단다. 영어 터키는 터키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주로 해먹는 칠면조 요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는다. 콩알 인간은 생긴 것도 맛도 가지가진다. 어떤 콩알 인간은 캬 하고 어떤 콩알 인간은 욱 한다. 그리스 콩알 인간은 모두 욱한다. 거인은 아무도 그리스 콩알 인간은 안 먹는다. 절대로. 왜 안 먹어요? 그리스 콩알 인간은 모두 그리스 냄새가 나는다. 나라 이름을 뜻하는 영어 그리스와 기계에 치는 기름을 뜻하는 영어 그리스는 모두 그리스로 발음이 비슷하게 난다.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네요. 소피는 좀 떨리긴 했지만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졌다. 어쨌든 지금은 이 괴상한 거인이랑 놀아주고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어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걸 웃기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덩치 큰 짐승은 단지 식욕을 돋우려고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거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말하지만 콩알 인간들은 저마다 맛이 다른다. 파나마 콩알 인간은 모자 맛이 아주 강한다. 영어 파나마는 파나마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남아메리카에서 나는 야자수를 말려 만든 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왜 모자 맛이 나요? 거인은 커다란 귀를 펄럭거렸다. 넌 별로 똑똑하지 못한다. 난 콩알인간은 머리가 꽉 찬 줄 알았는데 네 머린 콩갈빵보다 더 비었는다. 채소는 좋아하세요? 소피는 좀 덜 끔찍한 음식으로 얘기거리를 바꾸고 싶었다. 그러자 거인의 표정이 굳었다. 넌 다른 얘기를 하려는다. 우리는 지금 콩알 인간 맛을 놓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콩알 인간은 채소가 아닌다. 아, 하지만 콩이 채소잖아요. 콩알 인간은 채소가 아닌다. 콩알 인간은 발이 둘인데 채소는 절대로 발이 없는다. 소피는 입씨름을 그만두었다. 거인의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콩알 인간 맛은 들쭉날쭉인다. 말하자면 웨일스 콩알 인간은 생선 비린내가 아주 많이 나는다. 웨일스에는 뭔가 비린 게 있는다. 웨일스 말이군요. 그 웨일스랑 전혀 다른 말인데요. 영어 웨일스는 영국의 웨일스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고래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웨일스나 이 웨일스나 말대꾸 하지 마. 내가 예를 하나 더 들어주겠는다. 저지 콩알 인간은 혓바닥에 고약한 털실 조각이 남는다. 저지 콩알 인간은 스웨터 마신다. 스웨터 말이군요. 영어 저지는 영국의 저지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스웨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거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또 말대꾸하고 있는다. 그러지 마. 이건 아주 심각한 비밀 이야기인다. 방해 안 할 건다. 안 할게요. 덴마크 콩알 인간은 꼭 개고기 마신다. 그렇겠죠. 커다란 대인 마실 거예요. 영어 대인은 덴마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독일산 개인 그레이트 대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거인은 넓적다리를 탁 치며 소리쳤다. 들렸어. 덴마크 콩알 인간은 레브라도 맛이 나니까 개고기 맛이라는 건다. 그럼 레브라도 사람들은 어떤 맛인데요? 거인은 이겼다는 듯이 외쳤다. 그야 대인 맛인다. 그레이트 대인. 지금 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난 워낙 잘 헷갈리는 거인인다. 하지만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다. 그래도 다른 거인들보다는 잘 안 헷갈리는 편인다. 난 저녁 먹으러 멀리 웰링턴까지 뛰어갔다 오는 거인도 알고 있는다. 웰링턴이요? 웰링턴은 어디에 있는데요? 네 머리엔 정말 찍 뻗은 파리만 꽉 차 있는다. 웰링턴은 뉴질랜드에 있는다. 꿀꺽꿀꺽 거인이 그러는데 웰링턴 콩알 인간은 침이 꿀꺽 넘어가게 맛있단다. 웰링턴 사람들은 어떤 맛이래요? 장화 마신다. 영어 웰링턴은 지역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무릎까지 오는 긴 장화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소피는 이런 대화가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왕 잡아먹힐 거라면 더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먹고 사시나요? 이렇게 묻는데 몸이 덜덜 떨려왔다. 나? 거인이 우레 같은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선반에 놓여있던 유리병들이 덜컥덜컥 했다. 내가 콩알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그건 아닌다. 다른 거인은
모두 밤마다 콩알인간 잡아먹으러 다니지만 난 아닌다. 난 좀 다른 거인인다. 난 헷갈리는 착한 거인인다. 거인 나라에서 헷갈리는 착한 거인은 나뿐인다. 난 선량한 꼬마 거인인다. 내 이름은 줄여서 선꼬거인데 네 이름은 뭐인다? 소피요. 소피는 방금 들은 이 반가운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6. 식인 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은? 소피가 물었다. 그렇게 마음씨가 곱고 착하다면서 왜 날 납치해 온 거죠? 날 봤으니까. 거인을 본 콩알인간은 누구든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납치해 올 수밖에 없는다. 왜요? 우선 콩알인간은 거인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있는다. 그렇지 않는다? 콩알인간은 우리가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다. 난 믿는데요. 선꼬거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아하, 하지만 넌 나를 봤으니까 믿을 뿐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어느 누구도 너 같은 여자애도 그냥 두고 오면 안 되는다. 한시도 못 참고 진짜로 거인을 봤다고 떠들어댈 테고, 그럼 엄청난 거인 사냥 소동이, 무시무시한 거인 구경 소동이 천지를 발칵 뒤집어 놓을 테고, 콩알 인간들이 죄다 나대면서 네가 본 거인을 찾겠다고 길길이 날뛸 테니까. 모두들 뭔지도 모르면서 날 쫓아 몰려다니고 날 붙잡아 우리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삼을 건다. 뒤룩뒤룩한 뚱보 하마와 악어 백인지 악어 벨트인지 하고 같은 깡통인지 동물통인지 모를 그 우리에 가둬서. 소피도 거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가 한밤중에 시내를 쏘다니는 거인을 정말 봤다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온 세상이 끔찍한 생난리에 휘말릴 터였다. 선꼬거는 계속해서 말했다. 틀림없이 너도 줏대없는 세상에 대고 거인을 봤다고 떠들고 다녔을 건다. 그렇지 않는다? 내가 널 납치해 오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인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널 그냥 보내면 텔레비전이랑 라디오에 대고 세상에 떠들어댈 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랑 같이 사는 건다. 소피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 안 돼요. 아니, 되는다. 경고하겠는데 나 없이 너희 씨 동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 꽤 최후를 맞을 건다. 이제 네 머리카락만 눈에 띄어도 널 먹어치울 거인들을 보여준다. 선꼬거는 소피를 탁자에서 집어들어서 동굴 입구로 데려갔다. 그리고 큰 바위를 한쪽으로 치우고 말했다. 저길 좀 내다보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는다. 소피는 선꼬거의 손바닥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올라 푸르죽죽한 바위 사이로 죽은 나무들이 서 있는 거대한 황색 황무지를 불같이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선꼬거가 물었다. 보이는다? 소피는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면서 4미터쯤 떨어진 데서 바위 사이를 어슬렁대는 엄청나게 큰 거인 대여섯을 보았다. 바위에 기대어 꿈쩍도 않고 앉아있는 거인도 선언 눈에 띄었다. 선꼬거가 말했다. 여긴 거인 나라인다. 저게 다 모두 거인들인다. 모두 다. 뇌가 펄쩍 뛸 광경이었다. 거인들은 모두 허리에 짧은 치마같이 생긴 천을 두르는 것 빼고는 홀랑 벗고 있었고 살갗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피의 뇌를 펄쩍 뛰게 할 것은
대책 없이 큰 키였다. 콜로세움만큼이나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피를 들고 있던 이 커다란 선량한 꼬마 거인보다도 훨씬 컸다. 게다가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대개는 배도 커다랬다. 그리고 하나같이 팔이 길고 발이 컸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차라리 그게 다행이다 싶었다. 소피가 물었다. 저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다. 그냥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인다. 저러다가 모두 다 저녁거리를 찾아 콩알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달려갈 건다. 터키로요? 물론 와작와작 거인은 터키로 뛰겠지. 하지만 다른 거인들은 장화 맛을 찾아 웰링턴 같이 먼 데로도 가고 모자 맛을 찾아 파나마 같이 먼 데도 가는다. 저마다 좋아하는 사냥터가 따로 있는다. 영국에도 가나요? 자주. 영국 콩알인간은 최고로 시원한 조개탕 맛이란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다. 늘 바른 쪽일 수는 없는다. 난 아주 자주 바른 쪽보다는 왼쪽인다. 영어 라이트는 오른쪽, 바르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선꼬거는 두 뜻이 헷갈려서 바르다의 반대말로 왼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오늘 밤에도 저기 있는 짐승 같은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러 정말 떠나나요? 모두 밤마다 콩알인간을 배 두드리며 먹는다. 나만 빼고 모두 그러니까. 저 거인들한테 들키면 넌 언제라도 꽤 최후를 맞는다. 호박파이 조각처럼 한 입에 꿀꺽 삼킬 건다. 소피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다니 정말 소름 끼쳐요. 끔찍해요. 왜 아무도 안 말리죠? 누가 말리려고 들겠는다. 당신도 못해요? 돼지 콧바람도 안 되는 소리. 저 식인 거인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데. 적어도 나보다 평수가 2배는 넓고 키도 2배는 큰다. 소피는 소리를 꽤 질렀다. 당신보다도 2배가 크다고요? 쉽게 셈에 그렇는다.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 오면 봐. 모두 키가 15m도 넘고 근육과 울퉁불퉁한 알통이 굉장하는다. 난 꼬마인다. 여기서 7m는 공룡 발에 피인다. 그렇게 쫄 것 없어요. 당신도 굉장해요. 발가락 하나가 소세지만한데요. 선꼬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더 큰다. 큰 망치 머리만큼은 되는다. 소피가 물었다. 저 밖에는 거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전부 9명. 그럼 이 세상 어딘가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9명씩 붙잡혀 와서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겠네요. 더 많은다. 그거야 콩알인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른다. 일본 콩알인간은 굉장히 작으니까 배가 부르려면 6알은 삼켜야 할 건다. 노르웨이족이나 멀대 같은 양키들은 훨씬 더 크니까 보통은 2-3알만 먹어도 배가 부른다. 저 구역질 나는 거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나요? 그리스만 빼고 다 가는다. 거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다니는다. 날씨가 아주 따뜻해지면 지글지글 프라이팬처럼 덥다면서 더위를 식히려고 추운 북쪽으로 가서 에스키모를 1-2알 먹는다. 살이 통통 오른 에스키모들은 아이스크림 같댄다. 그럴듯하네요. 그리고 다시 설이 내리는 밤이 되면 추워서 달달 떨면서
몸을 녹이려고 남아프리카에 호텐토르 공활인간을 먹으러 쩔쩔 끓는 나라로 가는다. 아휴, 끔찍해. 몸을 녹이는 데는 호텐토트 공활인간이 최고인다. 당신이 날 땅에 내려놓아서 내가 저 거인들 사이로 걸어나가면 정말 날 잡아먹을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너같이 조그만 아이는 씹을 필요도 없을 건다. 처음으로 널 발견한 거인은 손가락으로 널 집어들어 물 한 방울 넘기듯 꿀꺽 삼킬 건다. 소피가 말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보는 것만도 끔찍해요. 7. 우리 둘만 아는 비밀.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선꼬거는 소피를 다시 커다란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물었다. 너 잠옷을 입고 있는 게 무척 편안한가 보는다. 쌀쌀하게 추운 건 아닌다? 괜찮아요. 네 부모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다. 지금쯤 얘야 소피 어디 있니? 소리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널 찾아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겠는다. 난 엄마 아빠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어요. 선꼬거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오, 가엾은 것.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는다?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는데. 선꼬거는 눈물을 훔쳐내며 말했다. 네 얘기를 들으니 슬퍼지는다. 슬퍼할 거 없어요. 아무도 내 걱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있던 곳은 고아원이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고아들이에요. 네가 고아인다? 네. 거긴 전부 몇 명이나 있는다? 10명이요. 모두 여자애들이죠. 거기서 행복했는다? 난 그곳이 싫었어요. 고아원 원장은 클론커 부인인데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그러니까 밤에 침대에 누워있지 않는다든지 옷을 제대로 개어놓지 않다간 들키면 혼나요. 어떻게 혼을 내는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주고 하루 꼬박 깜깜한 지하실에 가두거든요. 선꼬거는 고함을 질렀다. 썩어 빠진 할망구. 끔찍했어요. 우린 혼날까봐 벌벌 떨었죠. 지하실엔 쥐도 있었거든요. 찍찍 소리가 들렸어요. 못된 마귀 할멈. 이렇게 끔찍한 얘기는 처음 듣는다. 넌 점점 더 나를 슬프게 하는다. 갑자기 양동이 하나는 너끈히 채울 만큼 커다란 눈물방울이 선꼬거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철썩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흥건한 물 웅덩이가 생겼다. 소피는 놀란 눈길로 그걸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고 마음 약한 괴물이네 하고 생각했다. 아까는 내 머리가 찍 뻗은 파리로 가득 찼다고 흉보더니 이젠 클론커 부인이 우리를 지하실에 가둔다고 저렇게 마음이 흐물흐물해지다니. 내가 걱정하는 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고아원도 정말 끔찍했지만 평생 거기서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내 잘못인다. 널 납치해온 건 나이니까. 또다시 커다란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더니 바닥으로 철썩 떨어졌다. 소피가 말했다. 하긴 생각해보면 여기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래 있을 건다. 아니요, 안 그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저 밖에 있는 거인들이 날 잡아서 차 마실 때나 함께 먹어 치울 텐데요. 내가 절대로 못 그러게 할 건다. 동굴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소피가 먼저 말을 꺼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선꼬건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고는 생각에 잠긴 눈길로 소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물어봐.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왜 구치 아저씨네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기다란 트럼펫같이 생긴 것을 쑥 집어넣고 후 불었어요? 선꼬건은 갑자기 등을 곧게 펴며 말했다. 아하, 우린 이제 참견 좋아하는 수다쟁이처럼 시끌시끌해지는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가방은요? 그게 다 뭐에 쓰는 거예요? 선꼬건은 탁자 위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조그만 여자아이를 의심쩍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넌 지금 엄청나게 큰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다.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을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맹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평생 여기 붙잡혀 있을 텐데요. 다른 거인한테 말할 수도 있는다. 아니에요.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거인들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먹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건다. 넌 콩알인간이고 저 거인들에겐 콩알인간은 크림 얹은 딸기 같은 것인다. 저 거인들한테 들키자마자 잡아먹힌다면 말을 할 시간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겠지. 그런데 왜 내가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다. 내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귀가 아플 건다. 우리 마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날 믿어도 된다고 약속할게요. 너 그럼 코끼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겠는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꼬건은 꿈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옛날부터 전복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서 그걸 타고 푸른 숲으로 가서 하루 종일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복숭아 같은 과일이나 실컷 따먹고 싶었는다. 여긴 지글지글 끓게 덥고 똥투성이 땅인다. 그래서 킁킁 오이밖에는 못 자라는다. 난 아침 일찍 코끼리 등에 올라타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복숭아 같은 과일이나 따먹고 싶어 죽겠는다. 소피는 이 이상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젠간 코끼리를 가질 거예요. 복숭아 같은 과일도 먹을 거고. 이제 우리 마을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너희 마을에서 뭘 했는지 알고 싶은다면 난 아이들 방에 꿈을 불어넣고 있었는다. 꿈을 불어넣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꿈을 불어넣는 거인이다. 다른 거인들이 콩알인간 잡아먹으러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 난 다른 데로 허둥지둥 달려가서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에 꿈을 불어넣는다. 멋진 꿈을. 사랑스러운 황금빛 꿈을.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꿈을. 잠깐만. 그런 꿈들은 어디서 나요? 선꼬건은 팔을 들어 선반에 쭉 늘어선 요리병들을 가리켰다. 난 꿈을 모으는다. 몇억 개도 더 있는다. 꿈은 모을 수가 없는 건데 꿈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넌 이해 못할 건다. 그래서 너에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던 건다. 제발 얘기해주세요. 꼭 이해할게요. 계속 해주세요. 어떻게 꿈을 모으는지 말해주세요. 전부 말해주세요. 선꼬건은 편안히 앉은 다음 다리를 꼬았다. 꿈이란 건 아주 신비스러운 건다.
꿈은 아롱다롱하고 조그마한 비눗방울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리고 항상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당신은 꿈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못 보는다. 볼 수도 없다면서 어떻게 잡는단 말이에요? 아하, 우린 드디어 은밀하고 쿰쿰한 비밀로 들어가고 있는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난 널 믿는다. 선꼬거가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소피는 기다렸다. 꿈은 밤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아주 조그만 소리로 윙윙 웅웅거리는다. 그런데 조그맣게 울리는 이 윙윙 웅웅 소리는 방울소리처럼 조용해서 콩알 인간들한테는 거의 안 들리는다. 당신은 들을 수 있나요? 선꼬거는 트럭 바퀴처럼 거대한 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 귀를 앞뒤로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뿌듯한 미소를 머금고 자랑스럽게 그 쇼를 계속해 보이더니 물었다. 이거 보이는다? 어떻게 그게 안 보이겠어요? 이게 엉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정상적인 귀라는 걸 믿어야 하는다. 귀는 기침소리나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닌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 귀로 아주 작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다. 나는 못 듣는 소리를 당신은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나랑 비교하면 넌 밀가루 반죽으로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인다. 네 그 집게벌레처럼 생긴 귀는 쾅쾅거리는 큰 소리만 들을 뿐인다. 난 비밀스럽게 속삭이는 온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있는다. 예를 들면요? 너희 마을에선 이 나뭇잎에서 저 나뭇잎으로 옮겨 다니는 무당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소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에겐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다. 무당벌레가 나뭇잎 위를 지나가면 난 거인의 발소리 같은 처벅처벅 소리를 듣는다. 우와, 또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조그만 개미들이 땅속을 부지런히 누비고 다니면서 저희들끼리 떠들어대는 소리도 듣는다. 개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고. 하지만 걔네들 말을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는다. 그리고 또요? 이따금 아주 맑은 날 밤에 이 귀를 정확한 방향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이렇게 귀를 돌려두면 밤하늘이 아주 맑은 날, 어쩌다가 하늘에 있는 멀리 떨어진 별에서 나는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있는다. 소피는 신기함 때문에 온몸이 조용히 떨려왔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귀 덕분에 난 어젯밤에 네가 창문에서 날 보고 있는 것을 알았는다. 하지만 난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요. 난 길 건너편에서 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는다. 북소리처럼 크게. 그리고 또요? 꽃과 나무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다. 그것들도 말을 하나요? 딱히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소리는 내고 있는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꺾으면 그 줄기가 끊어질 때까지 비틀어대면 그 꽃은 비명을 지르는다. 난 그 비명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는다. 소피는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끔찍해라. 누가 네 팔을 마구 비틀 때 네가 지르는 비명 소리랑 같은 것인다. 그게 정말이에요? 넌 내가 야바위 친다고 생각하는다?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건 맞잖아요. 그럼 당장 그만둘란다. 난 야바위꾼이란 소리는 듣기 싫는다. 소피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난 당신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아요. 난 당신 말을 믿어요. 더 얘기해 주세요. 선꼬거는 소피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소피도 눈길을 돌려 선꼬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달래듯이 말했다. 난 당신 말을 믿어요. 소피는 자기가 선꼬거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꼬거가 말했다. 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놀라운 얘기라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이해는 하는다. 그럼 날 용서하고 더 얘기해 주세요. 선꼬거는 한동안 기다렸다가 얘기를 시작했다. 나무도 꽃과 마찬가지다. 도끼로 큰 나무를 팍팍 찍으면 나무의 심장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다. 어떤 소린데요? 갸냘픈 신음소리. 그건 천천히 죽어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내는 소리 같는다. 선꼬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동그라니 조용해졌다. 선꼬거는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나무도 너나 나처럼 살아있고 또 자라는다. 그들은 살아있는다. 꽃과 마찬가지인다. 선꼬거는 두 손을 앞으로 해서 꼭 마주잡고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동그란 두 눈도 별처럼 반짝였다. 내가 듣는 소리는 얼마나 근사하고 또 얼마나 끔찍하는지. 네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소리도 있는다. 그렇지만 멋진 음악 소리 같은 것들도 있는다. 선꼬거는 자기 생각에 취해서 거의 딴 사람이 된 듯했다. 감정이 가득 차올라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다. 더 얘기해 주세요. 너도 조그만 생쥐들 말소리를 들어봐야 하는데 조그만 생쥐들은 항상 저희들끼리 수다를 떠는데 그 소리는 내 목소리만큼 크게 들리는다. 뭐라고 떠드는데요? 그거야 저희들끼리만 알겠지. 거미들도 역시 아주 말이 많는다. 너는 생각 못하겠지만 거미들은 엄청난 수다 상자인다. 그리고 거미줄을 칠 때는 항상 노래를 부른다. 거미 노래는 나일팅게일보다도 더 고운다. 또 뭐가 들려요? 가장 수다 주머니가 큰 게 배추 흰나비 애벌레인다. 걔네들은 뭐라고 떠드는데요? 항상 누가 가장 멋진 나비가 되는가를 놓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다.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인다. 지금 여기에 꿈이 날아다니고 있나요? 선꼬거는 큰 귀를 이리저리 펄럭이면서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러더니 머리를 저었다. 여긴 꿈이 없는다. 병에 들어있는 거 밖에는. 내가 꿈을 잡으러 다니는 특별한 곳이 있는다. 꿈은 거인나라인 좀처럼 오질 않는다. 그 꿈을 어떻게 잡아요? 나비를 잡을 때와 같는다. 채집망으로 잡는다. 선꼬거는 일어나서 벽에 긴 장대가 기대어 세워져 있는 동굴 구석으로 갔다. 그 장대는 9m나 되었고 끝에는 망이 달려 있었다. 선꼬거는 장대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게 꿈을 잡는 망인다. 나는 아침마다 내 병에 넣을 새로운 꿈을 잡으러 가는다. 갑자기 선꼬거는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잃은 듯했다. 배가 고파진다. 이제 먹을 시간인다.